어이 브라더, 넌 반응이 이렇게 건조해. 오랜만에 보는 형인데 넌 퍽퍽한 거 아니냐? 준비됐어? 까먹자? 자, 지금부터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난 저기 모히또 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영화로 스타가 되고 싶은 사람들, 영화를 마스터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영화 얘기. 시네마스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뭔가 섞었어요. 해몽이 참 좋네.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시네마 스타로 읽으셔도 되고 시네 마스타로 읽으셔도 되고요. 첫 시간이니까 저희 멤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내 굴지의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우리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회공헌 담당자 황인지. 황인지 대리입니다. 극장 직원인데 극장 직원은 배급 담당하거나 요 분들이 실사라면서요. 그렇죠. 프로그램 담당이 이제 실세고, 그 다음에 또 마케팅 활동 요즘 다 중요하니까, 마케팅을 담당하거나 또 현장 운영, 이런 쪽이 메인이고, 본인은? 제가 회사에 존재하는 걸 아는 사람들 몇 명 없어요. 저 골방에서 시끄럽게 웃는 저 직원은 뭔가, 그렇게 다 생각하고 있겠죠. 뭐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하시는데 또 한 방 있는 분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배준현 감독님. 장편 입봉은 아직 못하셨는데 다수의 단편들에서 활약을 하시고 네이버에서 녹색문을 검색하시면 검색하시면 자, 우리 배준현 감독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요즘은 뭐 감독보다 선생님 소리를 좀 듣게 돼가지고 요즘 배 선생. 먹고 살려고 이제 학원에 나가고 계시고. 자, 그래도 어쨌든 이 배 감독님도 또 한 방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숨 죽이고 계셔가지고 아직 적응을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네. 적응이 아니다.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머리를 돌리고 있어요. 최근에 시빌워 네. 영화를 보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요거 정리를 한번 올렸다가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뭐 거의 유튜버계를 지금 살금살금 평정하고 계신 스타를 모셨네. 유튜버 네. 우리 천재 이승국 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재 이승국에서 이승국을 맡고 있고요. 11호의 거품이 이제 떨어져서 조회수도 늘지 않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리플에 그런 게 있더만, 단언컨대 대한민국에서 11월을 가장 잘 리뷰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엑스맨 또 이렇게 리뷰했는데 엑스맨. 리뷰하신 분들이 아직 한 10분도 안 돼갖고. 열 손가락 대한민국에서 안에 10분이 안 돼요. 그래요? 먼저 한 게 중요하죠. 그건 아니, 기분 근데 좋아요. 굉장히 잘했어요, 진짜로. 한 번씩 찾아보세요. 유튜버 가가지고 그 천재 이승국을 치고 엑스맨 정리해놓은 게 있는데 잘했어. 그것도 많이 보실 줄 알았는데 네. 역시 악발이 떨어지더라고요. 엑스맨이 별로 그렇게 인기가 없는 거 아닌가. 생각보다 안 좋더라고요. 처음에 오픈빨만 좀 있고, 반응이 좀 별로 없는 거지. 우리도 좀 리뷰 좀. 그럼 여기서도 하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세 분 모시고 저는 뭐 문화적인 소양이 매우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로 영화를 보고 있는 김프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희 넷이서 매력적인 꼰대들의 영화 토크 뭐 이래가지고 아마 하고 다 있습니다. 남자야. 미치겠어. 영화와 관련된 팟캐스트는 사실 이제 시넨타운 19이 2012년부터 뭐 공고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네. 이제 오래 했지. 내려올 때가 됐어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말도 막 해도 되는 거예요? 어때요? 괜찮아요. 그 사람들이 안 들어 우리 거를. 이 견해는 우리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우리 김프로님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저희가. 왜 이렇게 빠지는 거야? 내가 창피해? 어쨌든 그래서 좀 유쾌하고 재밌게 평범한 사람들도 들을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시네마스타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지를 또 우리 정리하면 또 우리 천재 이승국이잖아요. 그렇죠.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저희는 화요일하고 목요일 방송이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영화라는 게 보러 가기 전에 이걸 볼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또 시사회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시사회를 보고 와서 이 영화를 스포일러 없이 볼만하다. 아니다. 아니면 이런 분들은 좋아할 것 같다. 이런 분들 취향은 안 맞을 것 같다를 설명을 대충 해요. 뭉뚱그려서. 중요한 내용 말 안 하고. 그리고 어렵네. 보통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영화를 저희가 아무래도 다루겠죠. 철저히 대중적인 것들. 그렇죠. 그렇게 화요일에 먼저 올라가고
목요일 날 영화가 개봉 후에 많은 분들도 보시고 저희도 조금 더 곱씹어 본 다음에 본격 스포일러가 있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내용들이 목요일 날 업로드가 되겠죠. 그렇죠. 영화를 이제 본 사람, 보고 온 사람들이 뭔가 좀 이렇게 막 같이 얘기하고 싶은. 같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을 갖고 그리고 간헐적으로 그냥 주목하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 영화 주목할 만하다 하는 영화들도 다룰 예정이고요. 아, 좋네. 뭐 요즘 보니까 유튜브는 이제 가이드 리뷰랑 그렇죠. 그다음에 스포일러 리뷰로 나누더라고요. 우리가 둘 다 해먹겠다는 뜻이죠. 영화 개봉하기 전에 가이드 리뷰도 하고 하고 나서 씹을 수 있도록 스포일러 리뷰도 하고. 네. 어쨌든 그래서 영화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 있으신 분들의 좀 이런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좋은 재밌고 프로네. 유쾌하게 네. 너무 따분하게 막 평하고 이러면 재미없잖아요. 그쵸. 네. 나 되게 진지한 사람인데 되게 걱정이네. 네, 시끄럽고. 자. 그래서 오늘 다룰 영화는 아가씨. 아가씨입니다. 네. 네.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박찬욱 감독님의 아가씨. 네. 네. 그러면 먼저 줄거리 소개를 배 감독님께서 아, 제가요?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디렉터 배. 고아야, 내비가 부재였고 이모부는 말 그대로 후견일 뿐 재산은 희대고 거야. 생쥐 같은 우리 수키가 낮이면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나를 사랑하게끔 살살 꼬여주기만 한다면 속고 속이는 반전이 연속적으로 나오는 아주 심리 스릴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릴 적에 부모를 잃고 부유한 집에 천의 고아로 자라고 있는 아가씨가 있는데 이 아가씨를 후견인이 보살피고 있습니다. 이모부죠. 이모부가 이제 후견인으로 보살피고 있는데 이 집의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부모도 없고 후견인만 있는 이 집안에 백작이 들어가서 이 재산을 가로채고 싶다는 계획을 짜게 되는데 이 백작은 저작거리에서 막 거칠게 자란 사기꾼이에요. 이 사기꾼이 아가씨의 집으로 들어가서 아가씨의 마음을 뺏은 다음에 그녀와 결혼을 해서 이 모든 재산을 가로채겠다. 그러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하녀로 수키라는 또 다른 아가씨를 잠입을 시킵니다. 아가씨가 백작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녀에게 잘 구슬려봐라.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고 백작은 후견인에게 접근을 해서 아가씨를 만나게 되고 하녀의 도움을 받아서 아가씨의 마음을 훔치게 되는데 여기서 하녀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가씨가 결국은 마음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비참한 치료를 맞게 될 거라는 예측을 하고 여기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점점점. 네. 원작이 있죠. 소설로. 네. 핑거 스미스라는 이제 영국의 소설인데 네, 그거를 드라마도 나오고. 배경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만들어진 영화인데 드라마도 있다면서요? 네. 드라마도 있고 BBC에서 이제 3부작으로 네. 만들었더라고요. 네네. 이게 또 해외에서 우리의 팟캐스트를 청취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어 제목도 한번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영어 제목이 달라요. 이 제목은 아가씨인데 한국어로는 그러면 주인공이 김민희거든요. 근데 영어 제목은 핸드메이든이에요. 하녀예요, 하녀. 맞아요. 영어 제목으로 봤을 때는 김태리가 주인공이에요. 이런 그렇죠. 차이점이 있는데 에티오피아 지금 뭐 우리 VIP께서 가 계신 에티오피아 아디스아바바에서 이걸 청취하고 계신 분도 있기 때문에 영어 제목을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과감하게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챕터로 돼 있는데 네. 먼저 하녀의 시점에서 정리하고 두 번째는 이제 아가씨 시점에서 보고 세 번째는 이제 또 백작. 네, 백작의 시점으로 이렇게 백작의 시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냥 전체를 알고서 보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전체가 크게 세 개 챕터로 돼서 나름의 이제 이렇게 반전이 이어지는 네. 라쇼몽이 이런 그런 표현이 안 나요? 구조를 하고 있죠. 네. 네. 로사와 아키라까지 나오나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뭐 내용은 잘 모르겠고 네네. 그 이제 전체적인 이제 이야기 진행 방식은 그걸 조금 차용한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게 생각나던데 장화홍련 있잖아요. 오히려 이걸 잘 만들었으면 장화홍련 못 만들었다는 걸 전제하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좀 다르게 만들어졌다면 그 김지훈 감독의 장화홍련처럼 나올 수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졌던 거예요. 그런데 라슐봉처럼 나온 거야? 그래서 못 나온 거야? 엄청난 칭찬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승국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영화를
되게 철저히 극장에 걸리는 대중 상업 영화만 보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비슷해요. 네, 박찬원 감독님의 영화를 이게 사실 저는 JSA 어릴 때 본 거 말고는 처음이에요. 안 봤어요? 나머지 건? 그동안 이렇게 걸렸는데 뭔가 제 취향이 아닐 거라는 편견이 좀 있었어요. 잘했네. 계속 너무 스포일러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지금 아직 그 얘기가 나오면 안 돼. 지목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약간 걱정을 좀 했었는데 보고 나서 내가 너무 취향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재밌게 봤어요. 저는. 재미가 있구나 영화가. 나머지 작품들은 안 보셨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내용만 올드보이 알고 무슨 있고. 박쥐 뭐 이런 건 안 보고. 올드보이는 우연히 TV 틀었는데 스포일러 장면을 봐갖고 열받아서 안 보고. 얘기하지 마세요. 또 아직도 못 보신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분들은 안 보시지 않을까? 영원히. 그렇죠. 영원히. 어떠셨어요, 감독님은? 내용보다는 저는 오히려 스타일이 훨씬 더 다가오니까 박찬원 감독님 영화는 역시나 아가씨도 뭐 기대하던 바를 충족시켜주죠. 그런 면에선 세트도 그렇고 연기 톤도 그렇고 이미 딱 시작할 때부터 연기가 현실적인 톤이 아니잖아요. 대사부터 시작해서 행동 하나하나까지 이렇게 디테일하게 연출을 하는 이 박찬원 감독의 연기 지도가 어땠냐? 그 뭐 일례로 뭐 백작이 그 낭독회에서 유진과 아가씨가 막 낭독을 할 때 그 얼굴이 막 이렇게 상기되면서 막 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넥타이 방향 때문에 15번째였다. 네. 리딩 할 때도 대사 토시 하나, 뉘앙스 하나까지 다 바꿔가면서 그래서 입에 말이 잘 안 붙는다 싶으면 대사를 아예 또 바꾸고 다시 리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은데 굉장히 그 영화 안에서는 그냥 어울리는 연기들을 해내니까 독특하게 굉장히 잘 통제된 영화죠. 그런 영화가 드물기도 하고 이번 작품이 이제 칸 영화제 경쟁 부분 경쟁 부분에 올랐죠. 초청이 됐다가 이제 그 경제 부분에서 상은 못 받았고. 상을 못 받았는데 그 다른 상을 받았죠? 미술 관련된 상을 받았는데요. 뭐 벌컨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초청작 중에서 이렇게 미술이나 음량, 촬영 같은 기술적 성취를 보여준 작품한테 주는 상인데 그래서 아가씨 영화 중에 이제 류성희 미술 감독님이 상을 받았죠. 이 감독님이 뭐 살인의 추억이라든가 올드보이, 달콤한 인생 딱 얘기하면 스타일이 눈에 딱 생각나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한국영화 미술 담당하셨고 박찬욱 감독님과는 2000년도에 이제 공동경비구역부터 쭉 한번 계속 해오신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도 이제 올드보이 때 굉장히 이 스타일 한국 영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스타일이다라고 한번 주목을 크게 받았던 그렇죠.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벽지. 벽지가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그 격자문의 벽지. 박찬원 감독님이 계속 같이 작업을 하시는 메인 스태프들이 있는데 작가, 미술 감독, 편집 감독. 편집 감독님도 스토커를 제외한 모든 영화를 담당하신 편집 기사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합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뭐 박찬욱 감독님 얘기하시더라고요. 인터뷰 중에 보니까 한번 해봤는데 합이 잘 맞다 싶으면 굳이 바꿀 필요를 못 느낀다. 그래서 대부분 같이 가시는 분들이고 심지어 계속 CJ랑만 작업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사실 뭐 감독한테는 그게 나름의 축복인데 그렇죠. 한국 영화 시장 안에서 CJ랑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큰 기회니까 또 그것도 계속 그렇게 지속해오고 계시더라고요. 네. 배우들을 보면 이제 하정우 씨하고 조진웅 씨가 나오고 김민희 씨 네. 그리고 이제 김태리 씨라는 네. 여기는 신인 완전 씨죠. 신인. 네. 네. 문소리 씨가 네. 저 뒤에 이제 깜짝 출연을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 이질적인 그런 여러 가지 캐릭터 속에서 문소리가 나왔을 때 가장 거의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딱 보자마자 문소리가 맞나 긴가민가 할 정도로 굉장히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아가씨로 나오는 김민희한테 시범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시범에서 맥이 빠지면 사실 영화에서 힘이 빠지는데 그렇죠. 와 거기서 한번 맥을 잡아줄 때 와 문소리의 연기가 정말 독보적입니다. 문소리 씨 연기야 뭐 네. 워낙 네. 확고하니까. 정말 배우들이 연기를 할 때 박찬욱 감독님 영화에 나오면 이때까지 보던 느낌의 연기를 잘하는 분들이 나와도 전혀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시간은 총 2시간 반 정도, 네. 2시간 25분 정도 되고 이제 원작은 말씀드린 대로 세라 워터스의 핑거 스미스. 네. 보신 분들이 어떻게 평가할지가 이제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네. 다음 주쯤에 정리해 드릴 텐데. 네. 그렇죠. 우리 승국 씨가 또 이 꼼꼼한 분이어가지고 원작을 또 보고 왔어요.
쓸데없는 덕후 기질이 약간 있어요. 궁금하면 찾아봐야 되는데. 네. 야, 책을 찾아보기 쉽지 않고 책이 몇 페이지 정도 되나요? 책이 800페이지? 야, 이거 거의 스티브 잡스 평전급인데. 아니 나는 페이지를 물어보고 그 페이지 수를 대답하는 둘이 더 웃겨. 뭐야? 아, 왜냐면 제가 요즘에 스티브 잡스 평전을 읽고 있는데 1000페이지 정도가 되더라고요. 야, 이거 거의 뭐 성경책이다 하고 있는데 그 정도 급의 소설이로. 800페이지를 읽고 네. 저는 이제 궁금해가지고 네. 책을 찾아볼 시간은 안 돼서 네네. 3부작짜리 드라마를 보고 왔어요. 근데 하여튼 그 얘기는 저희가 다음 주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그러시죠. はじめまして. 당신은 나를 탐악고 불쌍한 조선인 하녀라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내 진짜 이름은 수키, 남수키다. 생쥐 같은 우리 수키가 낮이면 옆에 바짝 붙어 앉아서 나를 사랑하게끔 살살 꼬여주기만 한다면 다른 분하고 혼인할 영은 안 내보셨어요? 가엾고도 가엾구나. 가짜한테 맘을 뺏기다니. 자, 그러면 이제 제작비하고 뭐 흥행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볼 텐데 네네. 순제작비가 124억 원이 들었다고 그러죠? 네, 총재해서 이제 150억. 네, 우리 또 황대리님이 이런 것도 또 그쵸. 꼼꼼하게 또 다음 짚어주시네. 여기서 돈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저 말고 누구 있겠습니까? 정리를 한번 해주십시오. 순재 124억, 총재 150억 들었다고 합니다. 뭐 사실 실제로 얼마 들었는지 고시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이렇게 알려졌고요. 순재라고 하면 진짜 영화를 만드는데 발생한 비용, 총재라고 하면 이제 P&A가 추가되는데 P&A 내가 약자까지 조사해 왔네. 뭐더라? 에티오피아 계신 분들을 위해서. 아, 에티오피아에서 계신 분들 너무 내가 고려했는데 P&A 애드버타이즈먼트, 프린트 앤 애드버타이즈먼트다. 그렇죠. 배급이랑 광고, 네. 아마 마케팅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마 26억 정도 들었다는 소리죠. 그래서 총재 150억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렇게 나누기에 이게 또 복잡한 공식이 있는데 BEP 맞추려면 얼마나 돼야 돼요? 그 한 4,500만 정도 되면 돼요. 이게 뭐 일반적으로 영화 한 편에 10,000원 잡고 거기에 영화 발전진흥기금 3% 떼고 VAT 10% 떼고 뭐 하면 거기에서 영화관이랑 배급사 반반 해가지고 한 3,800원 정도가 배급사로 가고 이걸 나누고 복잡한 과정은 다음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어쨌든 한 500만 정도 되면 이제 안정권이군요. 그렇죠. 4,500만 정도 되면 되는데 이건 좀 예외가 있는 게 깐느를 갔잖아요. 네. 깐느가 이제 뭐 상을 주는 곳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화들을 거래하는 시장 마켓이 같이 열리잖아요. 부산 영화제도 마찬가지로 세계 큰 영화제들은 이제 마켓이 함께 열리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176개국에 팔렸다고 하는데 그게 역대 최고로 한국 영화 중에 역대 최고로 많이 팔렸다고 제일 많이 해요. 팔렸어요? 네. 그 전까지 이제 설국열차가 167개 국가에 팔렸는데 이건 사실 설국열차는 한국 영화이긴 하지만 영어로 다 진행을 하고 거의 헐리우드 배우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한국 영화라고 인식을 할까라고 싶은데 그 뭐 아가씨 같은 경우에는 뭐 명실상부 한국 영화고 취재해서 온전히 다 투자한 한국 영화인데 176개국에 판매됐다는 것은 나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고는 일본 영화인 줄 알 것 같아요. 일본 일본말이 영화가 거의 좋아요. 반절 이상 일본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해외 시장에 많이 팔렸으니까 이게 판매된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서 만회되는 부분이 좀 있으니 4,500만 정도를 잡은 BEP인데 400만만 넘겨도 CJ는 웃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청불인데 400만 넘을까요? 넘기 괜찮나요? 쉽지가 않죠, 쉽지 않죠. 사실은. 네. 근데 웃긴 건 박찬욱 감독님 영화 중에 청불이 아닌 게 없어요. JSA JSA가 청불이었을걸. 아니요. JSA가 15세고 사이보그지만 괜찮아가 12세인데 아, 그러네. 네, 나머지는 다 청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400만을 넘은 영화는 단 한 편도 없죠. 그래요? JSA는 넘지 않았나요? JSA는 이제 넘었는데 이제 589만 정도 500만을 넘었는데 넘었군요. 이미 16년 전 얘기고 좀 그렇죠. 요즘의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 스타일과는 조금 차이가 완전히 있어서 다르지. 그냥 옛날. 조금 번외가 네, 그렇죠. 그러네요. 다 보니까 326만. 올드보이가 326만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금자씨가 영향력을 360만. 예. 이거 엄청난 이 영향력과 이슈를 생각하고 관객수를 보면 생각보다 많이 보지 않았어요, 영화를. 그래서 이거 약간 저처럼 편견을 가진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네. 이게 편견이 아닌 게 박찬욱 감독님에 대한 인지도는 대한민국에서 워낙 좋지만 그래서 그 영화를 볼 건가에 관련된 이제 선호도는 많이 떨어지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극적인 거 알고 있고 잔인한 거 알고 있고 되게 항상 그러면 민감한 소재들을 다루니까 많이 보질 않는 편이라고 해서 딱 그 전형적인 케이스가 이제 박찬욱 감독님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없고 그 영화에 대해서 모두가 알고 있는데 막상 안 본 사람도 꽤 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승국 씨하고 비슷해가지고 영화 취향이 네네. JSA가 제일 좋았고 사실 그것도 이제 마지막 부분이 조금 찝찝해가지고 좀 아련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 정도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거는 저는 다 봤거든요. 네. 뭐 올드보이도 보고 박쥐도 보고 다 봤는데 힘들더라고요. 네. 호불호가 갈리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는 곡성에서 내가 한번 너무 뛰어가지고 이번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갈 거야. 정도일까봐. 네. 굉장히 불쾌하거나 굉장히 그럴 수 있다. 네. 마음을 기대를 버리자. 낮추고 가서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네, 네. 저도 이게 박찬욱 감독님 영화에 안타까운 에피소드가 하나 있거든요. 정말 저를 듣고 있나? 저를 되게 애정하던 한 소녀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굉장히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던 그 어린 소녀였는데 오빠랑 영화를 한 편 보고 싶다. 그러냐 그러면 오빠 영화 좋아한다. 한 편 보러 가자 그랬는데 그게 친절한 금자씨네. 아직도 그 상황을 기억해요. 그 여자 감옥에서 감옥에서 탕에 앉아 계신데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고마워 막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야 진짜 나도 얼굴이 뜨겁고 걔도 얼굴이 뜨겁고 막 거기 있는 사람 다 뜨겁고 막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 있어. 그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어색해지기 딱 좋네. 근데 생각보다는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닐까. 박찬욱 감독 영화 중에. 박찬욱 감독 정작 중에. 네, 오히려 금기시되는 소재를 다뤘음에도 가장 대중적으로 만들지 않았나.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이제 일제 강점기가 배경이고 네. 배경이긴 한데 사실은 이제 집이 거의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네네네. 그 뭐 시대상이 그렇게 드러나는 영화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전혀. 네, 전혀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아마 원작의 거를 시대만 바꿔가지고 와서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리고 약간 이국적인 색깔을 집어넣어서 현실과 좀 동떨어지게 만들려고 했을 때 뭐 최적의 선택이 아니었나. 굉장히 잔인하거나 굉장히 잔혹하거나 막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덜 나오고 좀 깔끔하게 이야기가 그냥 진행되는 그렇죠. 편이어서 네. 여태까지 이제 박쥐나 무슨 보이나, 올드보이나 금자씨나. 이런 스타일을 생각하시고 있다면 일단은 걱정은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된다. 전혀 걱정하실 게 없고 곡성을 보셨으면 아무렇지도 않게 보실 수 있을 정도의 편안하게, 수위다. 예, 전혀 오락 영화. 오락 영화죠. 이 영화에 대해서 그나마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은 이제 얼마나 야한가. 또 이제 퀴어 소재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들이 얼마나 보기 민망할까 걱정하실 분들이 있는데 저는 나름 야했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떠세요? 같이 보실 우리 배우님은 요즘 세대 아닌가? 우리 요즘 세대? 아니 그럼 제가 말하면 돼요. 네. 어떠셨어요? 저도 유튜브 같은 거 할 때, 영화 리뷰 같은 거 할 때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걸 기준으로 보거든요. 데이트하기 좋은 영화인가 아닌가. 야 진짜 정확하네. 고객 중심으로 컨텐츠를 만드네. 이거는 우리가 좀 반성해야 돼. 썸 타는 사람이랑 보기에는 얼굴 붉히고 딱 그런 트라우마 배드리는 적절치 않다. 황드리는 교회 동생이랑 트라우마 돼. 보면 안 사귀는 사이는 어떻습니까? 사귀는 사이면은 둘이 얼마나 그게 성격이 맞냐에 따라서 오히려 이런 걸 재밌게 보는 커플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안 걸려드네. 미끼를 물지 않았네. 저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야하진 않다. 네. 그리고 좀 오히려 질척질척하게 찍지 않고 되게 미학적으로 찍어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별로였어요. 네. 이 자세와 구도와 이런 게 막 예쁘게 네. 전혀 현실적이지 않게 막 찍었는데 굳이 저럴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전 좀 들어가지고 두 사람의 배드신이 막 그러니까 여자와 여자의 배드신이 막 나오고 하는데 감정이 별로 따라가지지 않더라고요. 네.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행위 자체가 약간 맥락 없는 느낌? 그게 이제 외신들의 이제 호평도 있고 혹평도 있는데 이 영화가 깐에서 틀었을 때 많이 이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메일 게이지다. 남자의 시각으로 여성들의 성애를 묘사했다. 뭐 그런 뭐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여자를 보는 남자의 시선에 대한 얘기거든요. 거기 나오는 남자들을 굉장히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뭐 거기서 호불호가 갈리겠죠. 그렇게 까놓고 찍은 거 이렇게 찍었냐라고 할 수도 있고 그걸 보여주는 영화인가? 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제일 인상 깊게 보셨던 장면이 있나요? 황대리님은? 그 감독이 연출 자체를 나의 모든 영화의 모든 장면은 인상적이야라고 다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한 개 좀 뽑을 필요를 못 느끼겠어요. 진짜 이게 지치게 만드는 부분도 좀 있는데 힘을 뺄 때는 빼고 힘을 줄 때는 줘야지 좀 영화를 따라가는 흐름이 있을 건데 이게 뭔가 감정적인 엄청난 공감을 끌어내는 한마디로 뭐 곡성처럼 감정에 막 우리가 감정적으로 몰입하게 된다던가 이런 걸 의도하지도 않았고 그냥
감독이 만들어놓은 그런 가상 세계를 충실히 구현하는 데 집중했기 때문에 모든 장면이 그냥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막 공을 들여서 찍어놨기 때문에 진짜 영화를 돌리다가 한 2배속으로 돌리다가 어느 하나 찝어도 하나 인상적이지 않은 장면이 없다. 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격적인 차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제 느낌으로 그냥 표현을 하자면 곡성은 막 점액질 느낌이고 그리고 이 영화 되게 그냥 건조한 그러니까 영화 속에서 김민희 씨가 연기한 아가씨가 항상 장갑을 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 장갑을 탁 끼고 그냥 있는 사람의 느낌이에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는 항상 굉장히 잔혹한 장면도 나오고 신랄한 풍자도 나오고 잔인한데 엄청 웃긴 장면들도 나오고 하잖아요. 박찬욱 감독의 전작들이. 근데 그때 딱 한 발 떼가지고 그걸 그냥 굉장히 양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웃을 수도 울지도 못할 이런 이상한 감정을 보여주는 약간 소격 효과 같은 걸 노리는 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감정을 막 끌어올리는 그런 연출보다는.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만 놓고 보면 네. 어떻습니까? 원작을 읽고 나서 보니까 원작이 탄탄하게 쓰여져 있어서 이거를 억지로 너무 해체하지 않는 이상 예, 기본빵은 할 수 있겠다 싶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야기는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재미있게 볼 정도의 스토리였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연대기 순으로 쭉 보여준 게 아니라 얘의 시점에서 그리고 사실 이런 거였어. 근데 이거잖아. 이렇게 딱 보여주는 게 굉장히 영화적이다. 그리고 같은 행동을 하는 장면들이 어쩔 수 없이 시선에 따라서 반복이 되는데 그때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가 상상했던 연기가 사실은 그게 진짜는 얘가 얘를 속이기 위해서 연기를 한 거구나가 두 번째 파트에서 밝혀질 때 그런 차이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그렇다고 그게 막 굉장히 복잡하지도 않고 일부러 막 이렇게 꼬아놓지도 않았고 하나씩 궁금한 걸 다 보여주거든요. 거기서 오는 차이를 보는 것도 재밌고 스토리는 전혀 어렵지 않고 재밌었다. 황 대리님은 어떻게? 이 시나리오를 처음 받았을 때 하정우 배우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더라고요. K-pop 무비다. K-pop 무비도 설명해줘야 됩니다. 네. 저도 찾아보니까 그 있잖아요. 오션스 11 같이 뭔가 훔치거나 이런 거 있을 때 그 상황이 발생해.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됐지? 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가면서 다른 시점으로 보여주고 마지막 가서는 결국 그래서 이렇게 됐다. 사실 아가씨가 풀어가는 형식도 그런 거거든요. 박찬욱 감독님도 이 영화를 대중영화, 오락영화, 상업영화라고 생각하고 만들었다. 나는 모든 영화를 그렇게 생각하고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냥 전형적인 대중적인 상업영화인데 그런 부분에서 따라가기는 어렵지는 않으나 좀 아쉬운 게 있는 것도 사실이다. 1부, 2부, 3부로 나눠졌다고 이야기를 설명을 많이 하던데 이제 1부 한여의 관점, 김태리 씨의 관점으로 쭉 나가는 이 사건. 근데 사실 이게 아니야. 그러면서 2부로 다시 설명을 해주잖아요. 충분히 짧게 갈 수 있는데 이 부분 동안 길게 가지고 간다. 거의 1부와 거의 같은 비중으로 길게 풀어나간다는 점. 사실 그러면 새로운 발견이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됐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못 봤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2부로 시작한과 동시에 아가씨가 사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풀었구나 하고 벌써 설명이 다 끝나버려요. 그 이후부터는 굳이 자세하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없는데 그걸 하나하나 설명해 주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지루함 그때부터 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예측 가능했다는 해서 아쉬웠다는 평가들이 평론가들의 평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야기는 어렵지 않은데 그만큼 재미는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되게 신기했던 게 딱 3분의 2 지점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부의 한 중간 정도, 그러니까 1부, 2부, 3부 있는데 2부의 한 중간 한 고 무렵 정도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잘 가다가 제가 영화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이후에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그 원작을 배경으로 똑같이 만든 드라마를 봤더니 딱 거기까지가 원작 얘기예요. 저 이 말 하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엔 바뀌었어. 그러니까 각색을 하고 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붙이기 전까지는 굉장히 쭉 잘 따라가다가 그 붙인 이후부터가 약간 원작과 겹치는 부분과 새로 창조된 부분의 이 차이가 좀 다르더라고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3부에서.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제가 그걸 느껴졌던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쫀쫀하게 잘 짜여져 있는 얘기가 쫙 가다가 그런데 이 뒷부분부터는 감독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그냥 시작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처음부터 자기 얘기를 쭉 가져온 게 아니다 보니까 네. 그 남의 얘기를 쭉 잘 가져가다가 네. 그 뒤에다가 이렇게 했는데 접착이 잘 안 된 느낌인 거예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볼만은 하다. 네, 뭐 만듦새는 훌륭하죠. 만듦새는 나쁘지는 않은데 네. 굉장히 조금 기대치를 높이고 보면 그 부분에서 조금 걸리는 게 좀. 사실 깐드박 형님이 제일 하고 싶었던 얘기는 3부일 거예요. 그렇죠. 그 지점에서 이 양반이 결국 이 소리를 하는구나. 그 소리는 제가 다음에 네,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영화가 개봉되고 좀 보시고 난 다음에 들으실 수 있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사실 그 지점에서 계속 호불호가 갈리는 거거든요. 이 깡드반 형님이 만드는 영화에 대해서 요 3부 이 양반이 왜 이런 걸 안 하고 계속 가지 하다가 어김없이 3부에서 내가 낸대 하면서 마지막에 딱 보여주는 3부 거기에서 호불호가 갈리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 다 알면 뭐하러 보나 했을 때 볼 영화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은 CB로도 내용 다 아는데 뭐하러 봐 하면 안 봐도 되는데 우리는 그 내용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랑 누구가 싸운다. 재밌네. 사실 박찬욱 감독의 영화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스포일링은 절대 하면 안 되고 뭐 이게 이런 거였어 뭐 그런 영화가 아니라 그걸 다 알고 가서 봐도 심지어 뭐 반복해서 봐도 재밌는 이유는 만듦새, 그러니까 영상미, 거기 나오는 음악, 미술, 연기, 연출, 카메라 워크 이게 다 그냥 한 장면 한 장면 꽉 차 있기 때문에 이거 보는 맛이 있는 거죠. 큰 극장에서 봤을 때. 뭐 그런 의미에서는 뭐 따라올 사람이 없는 감독님이다라는 생각을 또 근데 하긴 그러고 했어요. 나선 그렇게 재밌게 보고 나서 우리는 아마 다음에 이야기를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 곡성을 본 지 3주, 4주가 지났는데 아직도 곡성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지난주에도 곡성을 얘기하고 심지어 지난주에는 4등을 얘기하면서도 곡성을 얘기하고 계속 곡성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영화가 좋다 안 좋다가는 얘기를 못 하겠는데 그렇죠. 계속 생각할 거리를 만들고 계속 씹을 거리를 남겨주는 그런 영화가 있는 반면에 이 아가씨라는 영화는 재밌었어요. 끝.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뭐, 그쵸, 재밌었죠 했을 때, 그렇죠, 재밌었죠 하면서 같이 고개를 끄덕이면, 그 박찬욱 월드에 동의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취향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저는 이제 오히려 네. 아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원작을 보면 곡성만큼 얘기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요. 이걸 왜 이렇게 풀었을까? 그럴 뭐 수 이거는 네, 네. 뭐 좀 아쉽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거리가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없이 그냥 영화만 보면 네. 그닥 그렇게 그냥 깔끔하게 딱 떨어진 영화 한 편? 그 정도로 그냥 생각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박찬욱 감독 영화가 되게 진입점이 높은 것 같은데 막상 보면 그렇게 뭐 이 말 저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그냥 딱 그러니까 감독님 말처럼 재밌는 영화 사람들이 보고 재미를 느껴야 되고 보기 아름다워야 되고 그리고 연출도 뭐 정확하게 뭐 눈썹 위치 얼굴 고개 요만큼만 돌려야 되는 각도 넥타이 위치가 이상했어 그럼 다시 찍고 그래서 이제 자기 그림이 확실하고 그 그림을 그냥 딱 구현했을 때 그냥 원하는 만큼의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감독님인데 우리는 이제 또 그 이름값과 깐느 영화제에서 주목받았다. 그리고 막 뭔가 잔혹함이 있을 것이다 해서 굉장히 매니악하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매니악하지도 않거든요. 보면.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저희가 이제 배우들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네. 배우들 연기는 어떻습니까? 좋죠, 뭐. 아니, 좋다는 게, 뭐, 객관적인 숫자를, 뭐, 점수를 매긴다는 게 아니라, 감독님이 의도한 그 세계 안에, 그 가상현실 안에, 해줘야 되는 각각의 역할들을 잘 해줬다. 심지어 주목해볼 만한, 뭐, 김태리라는 새로운 신인 배우가 이걸로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겠죠. 지금 뭐 주목을 받고 되고. 뭐, 그, 박쥐 때도 그랬잖아요. 김옥빈이라는 그냥 예쁜 배우가 연기력으로서 인정받게 되는 계기. 여배우 입장에서는 얼마나 박찬욱 감독님 영화를 하고 싶을까요? 그런 것처럼 김태리라는 배우가 이걸로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될 거고. 사실, 그, 하정우 배우의 연기는 뭐, 많이 봤던 것 같은. 저 개인적으로는. 네, 무난했던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 조진웅 배우에 대해서 뭐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인데, 뭐, 인상 깊었다. 뭐, 괜찮았다. 아까 얘기했던 문소리 배우 괜찮았는데, 저는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제, 김민희라는 배우의 그런 매력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된 거고. 저는 사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영화에서, 홍상수 감독님 영화에서, 이 배우가 이렇게 매력적인 배우였나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찾아보니까 박찬욱 감독님은 화차라는 영화에서 김민희 배우를 다시 보게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영화에 캐스팅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화차를 보고 다시 평가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모비딕이나 뭐 이런 거에서도 나름대로 인상적인 연기를 했는데 와 화차는
오, 이렇게 연기를 잘했었어? 근데 막상 저는 화차를 안 봐서 아,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배 감독님께서 어떠셨어요? 아니, 사실은 김민희라는 배우는 연기를 옛날부터 잘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보고 싶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한 거지. 베컴이 축구는 잘하는 거를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처럼. 외모 때문에 평가 잘하된 그냥 뭐 잘했거든요, 이때까지. 근데 물론 이제 홍상수 감독님이 영화에서 정말 저 정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때까지 사람들이 그거를 그렇게 이렇게 발휘하게 하지를 못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건 그냥 물론 박찬욱 감독님이 엄청난 탁월한 연출력으로 그걸 끌어냈다. 홍상수 감독님 영화에서 배우들은 정말 놀랄만한 배우 연기를 하기도 하니까. 근데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연기를 하게 만들어주는 시나리오 자체가 적은 것 같아요. 화차도 여주인공이 원톱으로서 끌고 갈 수 있는 영화잖아요. 존재감이 엄청나고 얘의 사연이 어떻게 된 걸까 궁금하고 결국은 그 여주인공이 죽음을 맞이할 때 굉장히 가슴 아프고 막 이렇게밖에 되지 못하다니 막 이런 걸 느끼는 게 연기를 엄청나게 잘했다가 아니라 연기 원래 잘했는데 그런 시나리오 자체가 없었던 거죠. 여자 주인공이 앞에 전면에 나와서 사실 문제죠. 이들의 감정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야기 자체가 몇 개 없었지 않나 생각해보면.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는 김민희를 위한 영화다. 그냥 김민희가 굉장히 돋보이고. 그렇죠. 2부가 제가 되게 지루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볼 수 있었던 거는 2부에서 보여주는 김민희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연기 진짜. 1부에서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세상 훌쩍 모르는 아가씨를 연기한다면 2부에서는 모든 걸 다 알고 연기를 하는 연기자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스포일러 괜찮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김민희가 되게 매력적으로 나온다. 연기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매력적이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김민희 배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맨 처음에 봤을 땐 그냥 이 정도 하네 하는데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김민희 배우를 연애의 온도? 라는 영화를 봤을 때 저는 그전에는 나오신 걸 많이 화차도 못 봤고 했다가 전 되게 편견 덩어리라서 이분에 대해서도 편견이 좀 있다가 연기 못 하시는 분 아니야?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다가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감독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김민희를 그냥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보여주는 그 이미지 그대로 그냥 그런 배역을 맡겨왔던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연애 온도라는 걸 보고 이 사람 되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잘하시는데 했는데 그게 더 발전돼서 이번에 나왔던 것 같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연애연도와 화차가 다 여자 감독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메일 게이즈라는 말도 사실은 배부른 소리야. 아니 뭐 응시하는 게 어디야. 나오질 않았는데. 근데 이제 드디어 나온 거죠. 그러니까 빛을 발한 것 같아요. 아가씨 일과는 간단해. 뒷동산에 산책 가거나 나리만 임하고 낭독 연습하거나. 낭독 연습 시간만 다가오면 이렇게 두통이나. 아가씨 저 죽어요. 내가 꼭 그분하고 결혼하면 좋겠어? 사랑하게 되실 거예요. 욕을 해도 좋고 도둑질도 좋은데 나한테 거짓말만 하지 마. 알았니? 저는 이제 상대적으로 김태리 씨가 연기를 굉장히 잘했는데 나머지 분들이 너무 잘하니까 그리고 또 같이 연기하는 김민희 씨는 사실을 연기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약간 극을 연기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어가지고 약간 조금 걸리더라고요. 이게 뭐 출신을 얘기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 되게 약간 과장된 액션이 많잖아요. 사실 그 역할이 그렇긴 한데, 근데 그 액션을 보면서 연극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연극 배우들하고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김민희 씨는 연극 베이스가 없으니까 정말 그냥 사실을 연기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약간 연극을 한다는 느낌이 드니까 차라리 둘 다 연극을 하고 있거나 둘 다 사실을 하고 있으면 이게 쿵짝이 잘 맞을 텐데 약간 거기서 이질감을 느낄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이제 뭐 아주 심해가지고 거슬릴 정도는 아니고 아주 예민하게 봐야 조금씩 느껴지는 거기는 한데 잘하긴 잘했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씩 조금 걸리는 게 있고 저는 하정우 씨 배우를 추격자 때 굉장히 인상 있게 보고 저는 사실은 그거보다 용서받지 못한 자
그 용서받지 못한 자 연기가 사실은 제일 좋았던 것 같고 그건 거의 리얼인 것 같죠. 정말 그거는 그냥 생활이니까. 네. 야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하지? 싶을 정도였던 것 같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추격자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이후로 나오는 것들은 이제 갈수록 뭐랄까 잘 안 묻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하정우 연기는 조금 실망했어요. 하정우 배우가 연기할 때 생짜가 나올 때가 좀 있거든요. 네. 연기가 아니라 너무 리얼해서 생짜가 나올 때 약간 능청 맞으면서 이렇게 뭐 자기 생짜로 연기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게 저는 보기 너무 좋은데 근데 모든 영화에서 그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약간 킥당한다 그러죠. 그게 딱 그 느낌인 것 같아요. 그게 그게 하정우네 라는 느낌이 있죠. 굉장히 비스티 보이즈 이런 거 보면 네, 맞아. 진짜 같잖아. 네, 진짜 호스트 바에서 일하는 애 같잖아요. 네. 그런 거를 볼 때는 너무 리얼하게 오니까 와 굉장히 잘한다 싶은데 이제 좀 뭔가 캐릭터가 다른 사람을 연기해야 될 때도 그런 부분이 조금씩 나오니까 약간 겉도는 느낌이 조금 있어가지고 근데 이번 거는 사실 백작인데 네. 청담동 오빠가 나와.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약간 좀 이입이 되려다가 말려다가 이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암살에 나온 캐릭터랑 시대도 그렇고 약간 캐릭터가 크게 나눠지지 않죠. 저는 오히려 그 김태리 배우가 맡은 수키라는 역할이 가끔 갑자기 혼자 욕하고 막 이런 젠장 뭐 이러면서 막 빵빵 터지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이건 굉장히 양식적이고 연극적인 영화인데 거기서 진짜 같이 해버리니까 오디션 때도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준비한 거 하나도 없이 가가지고 그냥 시킨 대로 해보라고 했더니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 만들고. 네, 그래서 얘는 뭘 시켜도 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캐스팅을 했다고 하더라고 박찬욱 감독님이. 그리고 오히려 캐스팅할 때 김태리 씨를 만난 지 10분 만에 오케이 했대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김민희 씨 연기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아름답지만 그건 이제 모두가 공들여서 그렇게 만들어준 느낌이고 영화에서 김태희 씨는 그냥 자기 멋대로 한 것 같거든요.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뭐 오히려 전 그 점이 더 좋았거든요. 뭐 근데 보는 사람마다 또 시선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연기를 못하거나 걸렸거나 뭐 이런 사람은 없고 걸리진 않고 저는 하나 조금 계속 신경이 쓰였던 거는 영화를 보기 전에 인터뷰를 하나 읽은 거 있었는데 조진웅 씨가 그 극 중에서 조금 나이가 든 역으로 나오는데 그걸 하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대요. 본인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린 게 분장을 하면 어차피 늙어 보일 텐데 내가 억양이나 목소리를 늙게 내야 되나? 그냥 늙은 사람처럼 보일 텐데 해서 그냥 그대로 연기하자 하고 연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 중에 잠깐 회상씬도 나오고 하는데 그게 본인은 똑같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늦게 보일 테니까. 그래서 보면서 그게 좀 신경은 쓰이더라고요. 저분이 목소리가 늙지 않아. 저게 먹히고 있는 걸까? 관객들에게 늙게 보일까? 하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처음에 거절했대요. 늙은 거에서 거절했는데 회상 장면도 나온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오케이를 하고 갔는데 저는 그래서 봤는데 그 회상 장면이 도드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일 때랑 별 차이가 없이 돌아갔을 때랑 어디가 돌아간 거지? 약간 그게 크게 딱 구별이 안 돼서 저는 오히려 그걸 굉장히 신경 쓰면서 조진웅이 젊어졌을 때 또 나머지 노인일 때 어떻게 다를까를 되게 기대하면서 봤는데 생각보다 그 경계가 그냥 흐물렁 지나가가지고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보면은 그런 건 것 같아요. 감독님의 선택인 건데, 그러니까 리얼함이 아니고 자기 안에서 그냥 이건 이럴 법하다. 그러면 이제 이 캐릭터와 이 말투와 이런 억양이면 이 정도의 풍채 있는 이런 배우가 해야 되는 게 맞다. 뭐 이런 자기 안에 어떤 뭐 위적인 감각에 그냥 충실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올드보이에서 유지태와 최민식이 동창이잖아요. 그것도 그냥 그냥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뭐 그 안에서 보여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리얼한 큰 차이 것보다. 없는 게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변태야. 그렇지. 캐릭터 변화가 없어요. 그렇죠. 조진웅이 맡은 똑같아요. 역할이.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저는 왜 조진웅 배우를 썼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뭐 보통 보면 짐작이 뭐 대부분 이런 매력, 이런 캐릭터를 썼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의 캐릭터는 왜 조진웅 배우였을까라고 생각해봐도 약간 결론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조진웅을 싫어해.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조진웅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고. 어떻게 왜 한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이거 영화를 나중에 보신 분들이 제가 한 말을 곱씹어 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걸 그 나이 때 정말 노인 배우, 예를 들어 봅시다. 변희봉 선생님이 하셨다. 징그러워서 못 봤을걸요.
그런 느낌은 있어요. 편하게 보게 만든 것 같아요. 이 배역을. 그렇죠. 예, 오히려 편하게 재밌게 보라고. 마치 그 네. 은교에서 박해일이 분장하고 나와서 네. 뭔가 좀 덜 네. 그랬던 것처럼. 네, 뭐 그런 뭐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그리고 뭐 최근에 핫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여러모로. 사실 보면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가 되게 뭐 힘들다고는 하지만 출연했던 배우들을 보면 당대 제일 핫한 배우들이 주연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약간 이런 영화라고 하면 좀 덜 알려진 배우들을 통해 가지고 엄청 자극적인 연기를 뽑아낼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당대 제일 유명하고 아이돌이거나 뭐 데뷔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데뷔작. 다른 해가 꾸는 꿈 주인공은 이승철님이에요. 네. 가수 이승철. 야, 그게 데뷔작인지는 이게 몰랐어. 근데 얘기하기 좀 뭐 잘 안 알려져 있기도 하고 3인조라는 영화도 있는데 이때 주인공도 김민종이에요. 네. 그래서 이 감독님이 뭔가 되게 진짜 뭐 얘기했던 나는 오락 영화 만들어 왔다라는 것처럼 그때 제일 유명한 배우를 써서 제일 흥행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노력을 해왔던 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면 뭐 조진웅 배우가 할 얘기가 나왔다는 많은데 이거는 다음 주에 저희가. 그렇죠. 그렇죠. 하나하나 이 필모를 가지고 이야기 되게 우리가 되게 오늘 젠틀하게 영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네. 박정환 감독님이 농담처럼 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만 알려드리자면 본인은 전작 DVD 세트를 만들 수 없다. 다른 해가 꾸는 꿈 때문에. 라고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3인조라는 영화를 아셨어요? 네. 저 찾다 보니까 알았는데, 나는 다른 해가 꾸는 꿈이라는 영화를 찍고 영화에서 잠시 떠나 계셨다라고 알고 있는데, 한 편이 더 있더라고. 네. 3인조를 보시면 또 여러 가지 이제 박찬욱 감독님이 좋아하는 감독님들이나 여러 가지 레퍼런스, 금기를 건드리는 거 이런 게 그때 다 나와요, 코드들이. 예. 네. 그럼 이제 한번 보시고. 배 감독님은 영화 다 보신 거예요? 네, 어쩌다 보니 대단. 다 좋아하는 봤죠. 것 같아. 박찬욱 감독. 우리 세대에 다른 해가 꾸는 꿈과 3인조 영화를 본 3인조는 제가 이제 비디오로 봤고 아, 진짜요? 야한 영화인 줄 저도 본것 같아요. 야한 영화인 줄 그래요? 알고. 3점 봤어요. 예, 약간 그 동시대 찾아보기 힘든 스펙을 가지고 계시네. 아, 우리 이제 비디오로 보는 걸 해결하니까. 비디오. 예. 야한 영화인 줄 알았다니까. 아, 그 얘기하니까 그 생각나네. 내 친구가 옛날에는 그 비디오를 사면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씩 줬거든요. 근데 이제 비디오 비디오 기계를 덱, 사면. 비디오 기계를 사면 옛날에 비디오 테이프를 하나씩 줬어요. 근데 그 비디오 테이프를 내가 받아들고 와가지고는 영화를 보러 가자는 거야. 비디오를 자기 집에. 좋은 게 있다고. 뭐냐. 그랬더니 테이프 제목이 암사슴이야. 암사슴? 암사슴. 그래서 얘는 이제 촉이 온 거지. 이건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두근두근 하면서 어린 마음에 갔잖아요. 1시간 동안 사슴만 나와. 다큐멘터리였나? 사슴만 나와. 진짜로 암사슴 얘기야. 다큐멘터리. 근데 이게 진실한 영화네. 제목이 그러니까, 애들 몰고 가가지고 보지 죽을 뻔했는데 그 생각 갑자기 3인조기 하니까 그 생각이 나오네. 근데 이거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제너레이션이 좀 비슷해서, 다른가? 비슷해서 좀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데, 뭐냐면, 이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우리 워드 프로세서 같은 거 보면 저장할 때, 그 아이콘이 플로피 디스크잖아요. 요즘 세대 애들은 그게 뭔지 모르는데 이게 왜 저장을 의미하는지 모르는데 저장 버튼이 그렇게 생긴 줄 알지. 그러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계속 비디오 얘기하지만 비디오가 뭔지 모를 수 있을 걸로. 음팔 때문에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음팔에 나오는구나. 거기를 보면 이제 제목이 그렇게 약간 야식구리하면 그렇지. 뭔가 가다가 지지직하면서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지. 그렇지. 뭐가 이렇게 막 그러니까 요즘 10대들 니네가 토렌트 다운받던 걸 우리는 되게 어렵게 봤다는 진짜 얘기야. 어려웠다. 진짜 좋은 시대 살고 있는 거. 저 그때도 제가 좀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약간 기술적으로 약간 덕후 기질이 있어가지고 뭐냐면 그때 당시에도 VHS로 봐서 4:3 비율로 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옆에 잘리는 게 너무 싫고 막 이렇게 노이즈가 너무 싫었어. 그때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좋은 화질로 보려고 별 생쇼를 다 했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그런 걸 기억하거든요. 헤드 클리너 이런 거 있었어요. 그렇지. 다 있었죠. 알코올로 처리하는 방식도 있고 뭐 다 있었어요. 약 이렇게 짜가지고. 네, 맞아. 비디오 막 깨끗이 참 닦고. 좋은 시대 좋은 화질로 보고 있으니까 잘 모르는 거야. 자, 청취자 떨어지는 소리가. 네. 자,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주 개괄적인 것만 훑어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입이 근질근질하네. 저희가 이제 진짜 자세한 내용, 그리고 이제 해야 될 얘기, 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수요일날 개봉을 하니까, 수요일 영화를 한번 보시고, 네. 영화를 보러 가셔도 되냐, 마냐를 한번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죠. 승국 씨부터. 어떻습니까? 지금 막 20대가 된 신입생 남자 아이들은 다 보러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 너희가 원하는 거는 어느 정도 충족을 시켜줄 테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예?
만족스러워요? 아, 제가 아니 그 친구들이 보기에. 그 친구들이 보기에 그 친구들이 보기에는 만족스럽겠네요. 극장에서 내가 이런 장면을 봤어 하는 게 기분 좋을 수는 있겠네요. 네. 저는 추천해요. 박찬욱, 그러니까 여태까지 박찬욱 영화 감독님 영화를 나는 취향이 안 맞아서 안 봐 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 내 생각이랑 좀 다른데 하는 영화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 배 감독님은 어떻게? 사실은 박찬욱 감독님 영화를 엄청 좋아하지 않아요. 다 봤으면서. 야, 되게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웃긴데. 수다에서 얘기한다. 내가 진짜. 예, 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웃긴데. 그리고 또 웃긴 게 또 박찬욱 감독님 영화를 내가 다 봤네. 근데, 아무튼 근데 아까 승국 씨가 얘기한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맞을 것 같아서 안 봤어. 곡성 봤으면 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봐. 심지어 훨씬 편한 마음으로 볼 수가 있어.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리고 요즘 나오는 수많은 영화들 중에 극장에서 멋진 장면, 이쁜 장면, 그리고 좋은 음악, 영화를 이렇게 공들여 찍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느끼려면 그냥 박찬욱 감독님 영화를 보면 돼요. 황 대리님은? 청소년이 아니라면 뭐 누구나 볼만하다고 동의하고 또 그에 맞는 흥행 성적도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보셔도 무방하다. 뭐 그렇게 막 추천을 할까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전작들 때문에 조금 겁먹은 사람들은 한 실험은 놓으셔도 될 것 같고. 근데 이야기의 만듦새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3분의 2까지는 쫄깃쫄깃하고 그 이후에는 조금 흐물거려가지고 좀 아쉬웠는데. 오히려 또 원작을 보면 또 생각이 달라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제 나머지 개봉하는 영화들과 비교하면 충분히 그냥 가서 볼만하다. 저 그리고 이 말은 꼭 하고 싶네요. 저에게 제일 중요한 지표. 썸 타는 사람이랑 볼 영화는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썸을 타는데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단단히 급진전되고 막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금 빨리 가고 싶다. 빨리 가고 싶으면 바로 목표가 있다면 그렇죠. 있다면. 아까 봤던 장면 어떻게 생각해?라고 얘기를 시작하면 아름답지. 굉장히 이제 급진전 될 수도 있고. 관계에 브루스 원샷을 하나 넣는 게 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도 몰랐던 성 전체성과 뭐 이런 거를 갑자기 그냥 친구랑 보러 갔는데 썸을 타게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백자. 내가 여주구시 되어라. 이렇게 신호를 딱 보내면 바로 둘만 있을 기회를 만들어줘. 가시까지 싹 다 발라먹어버릴 테니까. 고아쿠데키 몸둘 바를 모르겠다. 막 이렇게 말 막 더듬으면서 살짝 얼굴까지 붉혀줘야. 그분이 청혼하셨어. 백장님이. 흥행은 어떻습니까? 아까 흥행할 거라고 예상하셨다는데 얼마 정도? 우리 또. 그렇죠. 이게 300만 흥행할 겁니다. 그러면 너무 안전빵 때리는 거고 500만 될 겁니다라고 해서 맞추면 진짜 신기가 있는 건데. 왜냐하면 뭐 박찬욱 감독님의 전작 스코어를 한번 보면 약간 깬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흥행했던 게 이제 2000년도에 개봉했던 공동경비구역 JSA. 이게 15세에 589만인데 이때는 약간 전산이 완벽히 갖춰져 있을 때가 아니라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올드보이 칸느 영화제에서 상 받은 것 때문에 이슈가 됐는데 청불이었어요. 326만. 그리고 2005년도에 개봉했던 친절한 금자씨가 이거는 약간 올드보이에 대한 후광이 컸다고 생각하는데 한 365만. 올드보이보다 더 많이 봤어요. 그러고 나서 좀 흥행이 안 좋다가 그래서 약간 의미 있게 비교하려면 최근에 개봉했던 이제 박쥐. 이것도 청소년 관람 불가인데 220만 정도 봤었거든요. 사실 보면 이 박찬욱 감독님의 영화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지도에 비해서 선호도가 저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게 흥행 성적을 보면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이 아가씨라는 영화가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고 CJ에서 동일하게 배급을 한다. 그러면 그 동일한 수준의 마케팅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영화 시장 자체가 너무 많이 성장을 했어요. 2000년도에 총 관객 수가 1억 명이었다면 지금 2억 명입니다. 파이 자체가 2배가 거의 16년 만에 2배가 성장하는 엄청난 성장을 했고 한국 관객들이 1년에 한 4.25편 정도 전 세계에서 영화를 가장 많이 보는 관객들이 가득 차 있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뭐 박찬욱 감독 영화인데 볼만하다. 이 평을 얼마나 듣고 싶었을까 배급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이 나면 분명히 흥행한다라고 생각했겠죠. 선호도가 올라가는 소리니까. 그래서 몇 만이냐고. 왜 이렇게 말이 그러니까. 300 몇 아니면 만이냐고 그러니까. 그걸 조사하면 우리가 좀 이따 칭찬해 줄 테니까. 300 아니면 500이라고 얘기할 건데.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거냐고. 그 얘기를 4분 전에 얘기했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게 되는데 저는 과감하게 500만. 500만. 이게 뭐야 이걸 500만 예측해라고 많이 할 건데 저는 충분히 500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앞으로 지금 한참 잘 달리고 있는 게 11호랑 곡성인데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내려왔고 다음에 개봉할 게 이제 정글북이랑 워크래프트인데 이게 관객층이 안 겹치거든요. 그러네요. 분명히 나눠져 있는 관객층이라 곡성 본 사람이 볼 수 있습니다. 곡성 봤기 때문에 한번 얘기하려고 다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곡성의 관객 수를 어느 정도 가져간다고 하면 500만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500만. 과감하게 예측해 봅니다. 배 감독님 어떻습니까? 500만이면 박찬욱 감독님 필모그래피 역사상 청볼 영화 최고를 찍는 건데 그렇죠. 오반 것 같아요. 예. 250만에서 300만 정도만 해도 감독님과 모든 스태프들이 뿌듯해할 것 같고 더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둘 중 하나를 고르라면 250만. 250만. 네. 더 많이 보면 우리나라가 이상한 거야. 진짜로. 자, 승국 씨는 저는 안전빵이라고 하시긴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이거는 300만을 많아야 300만 저도 개인적으로 엑스맨이랑 11호 곡성 다 떨어져도 곡성은 워낙 패러디도 많이 되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니까 궁금해서 보러 간 건데 이거는 쭉 박찬욱 감독님 보시던 분들의 플러스 조금 한두 분 더 보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300만 300만. 갈까 싶은 정도. 그러면 250만, 300만, 500만. 그리고 저는- 정글북 개봉하면 경쟁 상대는 아니라고 해도 분위기가 아예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뭐 한 350만 정도는 보지 않을까. 네. 350 정도는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네 명이 서로 막 의견이 다른 것 같지만 쪽박 차진 않을 거라는 네, 데는 그럼요. 지금 다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튼튼한 팬덤층이 있거든요. 그게 증명된 게 300만이니 거기서 이제 영화 시장이 더 커져서 500만까지 갈 수도 있다. 과감한 견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아가씨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저희 넷 다 영화는 한번 가서 보시라. 그리고 뭐 그렇게 흥행 성적도 나쁘지는 않을 것으로 굉장한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기준점 이상은 다 한 것 같으니까 뭐 그냥 영화 한번 보고 싶다 했을 때 가셔서 보셔도 크게 후회가 없을 것 같고요. 영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 또 구체적인 뭐 이런 얘기들은 영화를 일단 보고 오시면 저희가 아주 탈탈 털어가지고 다음 주 정도에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되게 중립적이로 되게 뉴트럴하게 우리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얘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정말 그 추천을 할까 말까 그렇죠. 보러 갈까 말까를 결정하는 사람들한테는 객관적으로 해야 되니까. 박찬욱 감독 입문작으로는 꼽자면 아가씨다. 굉장히 보완 점수를 그러네요. 다 보신 분의 입장으로서 제가 다 봤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다 봤네. 네. 그래서 어쨌든 보시기에는 손색 없을 것 같고요. 또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 굉장히 신랄하게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승국 씨가 아직 못 들어왔어요. 계속 쭈뼛쭈뼛하게 좀 계신 게 좀 있긴 한데. 저 아직 제가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 있었어요. 이런 걸 처음에 와서. 근데 이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오늘은 뭐랄까 진짜 박찬욱 감독님 아가씨 영화처럼 진짜 거리를 두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을 전혀 싣지 않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곡성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아가씨는 다음 주에 또 들고 오고요. 다른 개봉 영화를 가지고 조만간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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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